칠흑 같은 어둠. 영하의 새벽에 사람들이 버스에 오른다. 새해 집단 해고된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다. 오늘 이들은 책임 있는 진짜 사장을 만나러 간다. 저희가 우선은 11월 28일 날 해고 통지 받고 나서 노동청의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만 정부가 개입을 해준다라는 걸 느껴서 지금 저희는 서울 청와대에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해고를 당하고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간접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도 똑같이 그냥 업체 폐업하고 해고하면은 그분들은 원천 교섭할 이 회사가 사라지는 거니까 계속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은 아무도 노조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노조를 만드는 순간 자기들은 해고를 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조 만들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거고, 노조가 만들어졌다 해도 우선 가입을 하지 않겠죠. 우선은 GM 같은 경우는 8,100억이라는 공적 자금을 받은 기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자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냥 혈세 낭비 아닌가. 왜냐면 그 8,100억을 준다는 게 내용이 거기 안에 고용안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차 개발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회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회사 다닌 지는 2년 좀 넘었습니다. 이 한 지역 내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좀 더 오래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직장이 되게 더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회 투쟁단이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바닥에는 이들이 입고 일했던 작업복과 사원증이 놓여 있다. GM 로고가 박힌 옷도 열어버리다. 노조는 고용승계만 보장된다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 세종물류센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말해왔던 GM은 그 약속을 뒤집고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고용승계 관행은 하루아침에 파기되었습니다. 개정노동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글로벌 자본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하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1068명의 시민 메시지와 조합원들의 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노동부가 참여한 사자협의체 역시 집단해고를 막지 못한 채 끝났고 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GM의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출발점 지역구 또한 인천입니다. 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인천 지역경제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지경정비와 세종문이지만 이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내일은 생산이고 모레는 한국GM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곧 시행될 개정 노조법은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 오늘 순회투쟁 일정에 참가한 유일한 여성 조합원 효진 씨는 결혼 후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한 일터에서만 인생 절반을 보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뭐 청와대나 이런 노동청 앞에 올 거라고 혹시 상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상상 못했고요. 맨날 TV에서만 보던 건데 제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 지는 지금 올해 딱 20년 되는 거고요. 20년을 못 채우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회사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모든 저의 연애, 결혼, 출산까지 다 있다 보니까 회사는 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42인데 20년을 있으면 인생의 반을 회사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집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는데 제가 출산휴가 3개월씩 쉬고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육아휴직 한번 써봤는데 해고됐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그대로 다시 일하고 싶어요. 저도 쉐보레 스파크 타거든요. 비밀 하나. 저희가 노조법 이전 얘기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원청이 업체 폐업을 통해서 노조를 파괴한다면 이놈의 노조법이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살인적인 해고로 이 정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면 세종에서 서울로, 인천으로, 군산으로 그렇게 전국을 누비며 투쟁하고 있는 이 120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이 세종물류센터 영업이익이 40%가 넘어도 노동자들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GM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작업복에 붙은 명찰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산이라고 단단히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GM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하고 나서 한국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책임있는 기업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은 그 지역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자본만으로는 당연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고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지역과 호흡하는 것도 기업의 아주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 GM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인천시는 청라 국제도시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고용노동부는 33억 원을 들여 기술교육원을 지어줬습니다. 2018년 경영위기 당시에는 8,100억 원을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GM에 세금을 쏟아부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지키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GM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 모델은 줄이고 자산은 팔아치우고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끊이지 않는 철수설로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불안 속으로 몰고 있습니다. 군산의 하청 노동자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 군산에서 부평으로 또 창원으로 계속 떠밀릴 수밖에 없는 간접 고용의 사슬을
우리는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저는 97년도에 대우자동차에 공채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연간 25만 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공장이고 잘 나가는 공장인데 2018년도에 그 설 명절을 앞두고 90일 후에 폐쇄한다는 그런 통보를 날렸을 때 정말 황당했죠. 저희들한테 희망퇴직을 강요를 했죠. 희망퇴직이 없으면 정리하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 이상을 집에를 들어가질 못하고 청와대, 전국 노동자대회, 부평공장, 시민을 상대로 부당함을 알리고 그리고 계속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산공장의 한 70% 이상이 절망퇴직을 한 거죠. 그 지금 나가 있고 또 그 입사한 친구들이 부평 2공장에 왔는데 또 부평 2공장을 폐쇄를 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창원공장 또 정비사업소 지금 부평에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또한 GM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저는 계속 전달을 해올 거고요. 그리고 격려도 할 거고 그동안의 과거의 선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이 투쟁을 좀 이어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회투쟁단이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은 한국GM 부평공장이 보이는 길목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여기에 천막 농성 꾸린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7일 차 됐습니다. 17일. 세종에 있다 오면 확실히 공기가 달라요. 네, 너무 춥고 일단 낮에는 괜찮은데 천막 안은 해가 일단 떨어지면 너무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네. 이런 천막 농성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처음입니다. 저는 텐트에서 자는 걸 싫어해서 캠핑도 안 했던 사람인데 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일단은 28년까지는 그 산업은행한테 받은 공적자금 그것 때문에 28년까지는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솔직히 철수를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 GM에 관련된 아니면 여기 상권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좀 관심 갖고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4군데에서 하루 종일 투쟁들이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판교 한국타협 본사 집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또 대단하게 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 힘들 그리고 여기에 동지 박상원 동지, 스토리와의 진다 동지, 민주하나 반드시 승리하자. 오늘 저희가 부평에서 천막을 친 지 17일째 되고 있는데요. 170일이건 1700일이건 끝까지 저희가 버티고 있을 거니까. 살아 돌아왔다. 세종에서 서울, 인천까지 긴 여정이 끝났다. 노동자들은 오늘도 책임있는 진짜 사장을 만나지 못했다. 네,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들의 바람은 다시 일하는 것, 일터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